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2월 26일 금요일 아침 9시 28분입니다. 29분 됐죠. 어젯밤 미국은 폭락을 했습니다. 폭락이란 표현을 쓸 만큼 그렇게 많이 빠졌죠. 나스닥이 3.5%, S&P가 2.4% 빠졌습니다. 특별한 이벤트가 있었던 건 아니고, 그죠? 특별히 바이든 대통령이 뭐라고 했다라든가, 중국이 어쨌다라든가, 이런 어떤 이슈가 있는 게 아니고, 보시다시피 재료는 국채금리 급등입니다. 어젯밤 제가 영상 제목에도 썼다시피 악재는 지속 중이라는 표현을 어젯밤 영상 제목에다 썼죠. 계속 이게 이제 시장의 발목을 잡고 있는 거예요. 이게 쉽게 잠잠해질 것 같진 않죠. 아무튼 이 소식 때문에 하락을 했습니다. 폭락을 했어요. 그래서 좀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면 이런 모습입니다. 그죠? 특별히 오늘 같은 거는 이렇게 볼 것도 없어요. 오늘 같은 건 전 종목 다 빠졌기 때문에 상승한 종목이 10%, 800 종목이고 하락한 종목이 7천 종목이기 때문에 이거 굳이 볼 필요도 없고 다 빠졌다. 골고루 다 빠졌다라는 게 특징입니다. 이런 거를 볼 수가 있겠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기준들 잘 살펴보세요. 기준들 S&P 기준으로 변곡의 사인이라면은 변곡 여기를 넘지 못하면 이제 더 이상 이제 전환의 가능성이 있는 거죠. 방향 전환의 가능성이 있는 거 변곡 자리. 그 기준으로 말씀드린 게 S&P 선물 기준으로 3,910 그죠? 이 자리 하루 위로 올라갔다가 곧바로 장대음봉으로 밀어졌죠. 밀어놨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곡 사인, 어떤 베팅의 근거가 나온 겁니다. 그죠? 베팅의 근거 나왔고 나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이미 그냥 딱히 반등도 없이 얘는 계속 빠지고 있는 거고 딱히 드릴 말씀 없고 아무튼 아직까지 추세 전환이 된 건 아니에요. 하여튼 미국 주식 시장은 아직까지 상승 추세 중에 있습니다. 어디 라인을 붕괴시키기 전까지는요, 그죠? 어디 라인은 말씀드렸다시피 나스닥 기준으로는 12,450 자리 보고 있고 S&P 기준으로는 3,665를 보고 있습니다. 나스닥의 12,450이라는 숫자는 다 아시겠지만은 이제 여기 고점입니다. 2020년 9월 달에 나온 지수 고점. 이 고점을 넘지 못해서 그렇게 애를 쓰다가 돌파했죠. 돌파하고 나서 이제 다시 돌아오고 있는데 이 자리가 다시 재차 붕괴되면 이제 추세 전환으로 하락 추세 시작이다라고 할 겁니다. 그리고 S&P 500 같은 경우는 3,665, 그죠? 3,665가 어디냐면 트럼프 대통령 이제 집에 가는 날, 미국 대선 날이었죠. 11월 9일이었나요? 아마 그날이. 대선 날 고점이 3,665입니다. 요날 고점을 기준으로 해서 시장이 왔다리 갔다리 하다가 결과적으로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재차 이 3,665가 붕괴가 되면은 추세 전환이라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추세 전환이 된 건 아니고 아직까지는 좀 그냥 차분히 보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말씀드렸다시피 나는 3,910을 붕괴시키면 뭘 할 거야. 나는 예를 들면은 13,540을 붕괴시켰으니까 계속 숏을 볼 거야. 가능해야 할 수 있는데 아무튼 추세 전환은 아직 된 거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거고요. 아무튼 요즘에 좀 시장 분위기가 조금 좀 달라지긴 했죠. 제가 예전에 안 그래도 이런 말씀 한번 드리려고 하긴 했었는데, 오늘 생각나니까 이제 이런 얘기를 한번 꺼내는데, 제가 며칠 전이었나, 아마 한번 보여드렸나, 안 보여드렸나 잘 기억은 안 나는데, 공매도 친 액수가 역사상 지난 몇 년간 역사상 가장 적었다, 이런 데이터가 보이더라고요. 영상에서 보여드렸나, 안 보여드렸나 기억은 안 나는데, 아무튼 그런 기사를 봤습니다. 그런 데이터를 봤어요. 지난 몇 년 내에 공매도 수량이 가장 적다고. 그게 뭘 의미하는 거겠습니까? 그죠? 그게 쉽게 말해서 하방 보는 사람들이 포기했다는 얘기거든요. 거꾸로 얘기하면은 이제 하방 보는 사람들이 하방을 투매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지수 상승장이기 때문에 지수 하락장에서 나오는 투매 이런 것과 좀 패턴이 다르죠. 그죠? 이거는 오버슈팅이니까 오버슈팅에서 작용되는 거는 심리가 욕심이잖아요. 욕심이 작용될 때 차트 모양하고 공포가 작용할 때 차트 모양은 다르니까. 아무튼 시장 모양은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은 아무튼 공매도 물량이 그렇게 제로에 가까워졌다, 거의 없어졌다라는 그런 데이터를 봤는데 그러고 나서 조금 더 오르는 이렇게 시장의 변동성이 본격적으로 터지고 있다라는 거 이런 큰 흐름을 한번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외에도 예를 들면은 제 유튜브에도 그렇죠. 제 유튜브에 영상에 달리는 리플들이나 이런 걸 살펴봐도
옛날에 시장이 한참 핫했을 때는 와가지고 뭐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들도 많고 논란이 많았었죠. 뭐 리플도 많이 달리고, 물론 제가 요즘에 밖으로 놀러 다닌다고 리플들 답변을 좀 요즘에 제가 게을르게 달아드려서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은, 아무튼 보면 확실히 이렇게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하방 쪽으로 쳐다보는 사람들이 좀 씨가 마른 것 같긴 합니다. 확실히, 그죠? 확실히 씨가 마르긴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또 시세가 빵빵빵 터지고 있고요. 하여튼 그런 것 같습니다. 모두가 안 볼 때 이런 시세가 좀 터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아무튼 좀 뭐 시장 분위기가 조금 달라진 것이 아니냐. 예전에 열정적으로 하방 보던 사람들이 이제 다 나가 떨어졌다. 진짜 다 나가 떨어진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좀 한번 좀 드린 거고, 그러니까 이렇게 움직이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드린 거고, 아무튼 확실히 시장의 변동성이 나오기 시작했다라는 이야기를 이번 주 초쯤부터 하고 있는데, 확실히 그렇죠. 네. 확실히 그런 것 같습니다. 이 변동성이, 야, 꼴랑 이거 빠졌다고 양봉 달고 다시 올라가나라고 했더니 또 금방 또 다시 내릴 꽂네요. 확실히 이제 차트에 좀 굵직한 자국을 좀 내긴 낼 것 같아요. 변동성이 좀 터지긴 터질 것 같아. 뭐 이렇게 멀리서 봐도 이게 굵직하게 이렇게 쿡쿡쿡 내리꽂는, 멀리서 봐도 이렇게 내리꽂는 그런 시세가 뭐 좀 더 지속될 것 같다는 느낌은 들긴 듭니다. 그죠? 변동성이 터지긴 터져요. 변동성이 확실히 터져 나오긴 하고 있어요. 네. 뭐 이런 모습 정도 보면 될 것 같고, 뭐 갭도 거의 안 만들었네요. 그죠? 갭도 거의 안 만들고, S&P 지수, 그죠? S&P 지수 지금 보시면 뭐 깔끔합니다. 차트에 뭐 딱히 이빨 빠진 구멍 없고, 뭐 깔끔하게 빠졌고요. 나스닥 지수는 갭이 좀 많이 있긴 한데, 이렇게 빠지는 거 보니까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보니까 위에 있는 이런 갭들은 메꾸지 않을 가능성도 있겠구나라고 좀 가능성은 열어놔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뭐 이 정도 대충 살펴보면 될 것 같고, 여기 어딘가에도 보면은 무슨 라인이 하나 보이긴 보이시죠? 여기 어딘가에도 뭐 어떤 매매 기준으로 삼을 만한 그런 게 지나갑니다. 어젯밤에 저점으로 나왔던 부분도 사실 지금 이 나스닥 지수로 보면은 상당히 중요한 라인입니다. 여기 굉장히 어떤 격전지였죠. 여기도 보시면요, 굉장히 많이 싸웠던 흔적들이 있습니다. 이 자리 중요한 자리겠구나라고 판단할 수 있겠고, 이 자리 붕괴를 또 어떤 뭐 하방 매수의 기회로 뭐 기준으로 삼으셔도 괜찮을 것 같긴 하네요. 저는 뭐 며칠 전에 여기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서 접근을 하기 시작했지만은, 대략적으로 이 근처를 기준으로 놓고 말씀드렸지만, 지금 여기도 또 하나의 기준으로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죠? 여기서 못 잡아서 배 아프신 분들 여기를 기준으로 잡아보셔도 괜찮겠습니다. 난 여유롭다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추세 전환 될 때까지 기다리시고요. 그죠? 9월달 고점 여기 붕괴될 때까지 기다려도 아무 문제 없다. 달러 인덱스 어젯밤에는 확실히 좀 시장이 불안했어요. 뭔가 불안했어요. 그래서 제가 영상 녹화할 때 달러 엄청 약하게 진행되더니, 미국 본장 시작하고 나니까 아침이 되고 나니까 이렇게 강하게 달러가 반등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현재 이렇게 됐다면은 이제 90에 대한 지지력은 상당히 좀 강해지고 있다. 왜냐? 4거래일째 안 죽고 있잖아요. 그죠? 4거래일째 버티고 있습니다. 이런 점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원달러 환율도 어제 굉장히 많이 급등했죠. 뭔가 안 좋은 거예요. 그죠? 뭔가 안 좋은 거야. 제가 어젯밤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중간 자리, 이 선이 잘 안 꺼지는데, 하여튼 중간 자리 이런 식으로 제가 선을 그어드렸잖아요. 어젯밤에 이제 밑에 쪽으로 안 갔습니다. 그죠? 지금 보시다시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빠졌다가 중간까지 올라서 여기서 밀렸으면 밑에까지 가야 되는데 밑에 안 가고 여기서 장대 양봉 뽑았죠. 장대 양봉 뽑았으면 다음번에 어디까지 가겠습니까? 최소한 이 위에 있는 선이나 아니면 이 선 이제 돌파 안착하겠죠. 이런 정도 생각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만 속도가 좀 너무 빨라요. 그죠? 오늘 지금 보시다시피 이게 얼마가 오른 거예요? 이게 1% 넘게 오른 거예요. 이게 1107원에서 1118원까지 올랐으니까 한 10원 넘게 올랐습니다. 굉장히 많이 오른 거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뭐 조금 좀 과한 느낌이 없지는 않습니다만은, 아무튼 이번에 여기 있는 이 중간 라인에서 저항받아 밀렸음에도 불구하고 장대 항공 뽑고 다시 재차 회복했다면은 위쪽으로 굉장히 많이 열릴 수 있다. 이거 생각보다 굉장히 강하구나라는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원달러 환율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런 추세선을 그려갖고 가고 있는데 이 추세선 밑에까지 터치했어야 되는 터치 안 한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어떤 강력한 뭔가 힘이 작용하니까 여기서 양봉 나왔을 거 아니에요. 이런 점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은 아마 어제 하락했겠죠. 비트코인은 이렇게 하락했으니까 뭐 테슬라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다 빠졌을 거고요. 뭐 이런 점들 보시면 될 것 같고, 가장 중요한 게 아무튼 금리입니다. 예, 가장 중요한 건 금리. 어젯밤에도 폭등했죠. 네, 금리의 폭등세가 심상치 않다. 예, 어젯밤에 장대 양봉 나오면서 금리 10% 뛰었네요. 금리 10%. 어젯밤엔 뭐 당연히 이것뿐만이 아니고 그것도 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정크본드 금리가 같이 뛰는지가 중요하다. 저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 저거는 어떤 그 시장 금리의 기준을 삼는 그런 금리인 거고, 실제적으로 현업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그 금리 부담을 느껴야 되거든요. 그래야 이제 시장에 뭔 일이 날 수가 있는데, 이제 현재 보면 이제 그런 기준들이 나타나고 있죠. 이게 정크본드 금리지 않습니까? 이 뭘 기준으로 뭐 구체적으로 정크본드 금리를 어떤 걸로 봐야 되나 저도 약간 좀 헷갈리긴 하는데 이걸로 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무튼 SJB라는 ETF가 있는데 정크본드 숏 치는 건데, 정크본드 숏이니까 그게 금리겠죠. 네. 어젯밤 정크본드 금리는 뭐 1% 넘게 올랐다. 상승률이 1%라고요. 상승률이 1% 넘게 올랐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죠? 여기 장대 양봉 나오면은 굉장히 치명적인 거다. 정크본드 금리가 많이 올랐다. 어떤 채권 시장의 위험 선호 이런 것도 조금씩 사라지고 있는 것 같다라는 점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저 방금 전에 봤던 저 SJB 저게 이제 저것도 중요한 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저것도 중요한 자리들 넘나 안 넘나 이런 것들 좀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디가 중요한 기준일까요? 제 생각엔 여기가 중요한 기준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18.67 이 자리가 중요한 자리예요. 왜냐? 보시다시피 쭉 내려오다가 여기서부터 이제 반등 시작하고 이 선을 계속 지키다 밀리고 여기서 하여튼 많이 싸웠던 격전지잖아요. 그러니까 18.67이라는 자리는 중요한 자리다. 이거 어젯밤에 장대 양봉으로 돌파 한착했다는 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 라는 점. 이거 모양이 약간 차트 모양이 약간 그 위안화 비스무리하지 않습니까? 그죠? 물론 그러니까 대략적인 형태가 전 위안화하고 비스무리하다고 보는데, 아무튼 얘 오늘 장대 양봉에 뽑아놨기 때문에 좀 살짝 눌리거나 뭐 이럴 수는 있긴 있는데, 이 18.67이라는 자리를 계속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이런 여부를 좀 잘 보자. 이런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요거 확실하게 돌파 한착하면은 추세 전환이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위안화도 어젯밤에 어떻게 마감됐나 볼까요? 뭐 위안화 그죠? 위안화 제가 6.5위안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방금 전에 봤던 SJB 그거하고 지금 위안화하고 차트가 비스무리하지 않냐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런 기준에서 비슷하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여기가 6.5위안인데 여기가 6.5인데 대략적으로 그 정크본드도 방금 전에 보셨다시피 이렇게 쭉 내려오다가 여기서 개기다가 한번 쿵 떨어졌다가 요 밑에서 막 놀다가 지금 양봉 달고 이 위로 올라오려는 비슷한 패턴이다. 뭐 이런 측면에서 말씀드린 건데, 아무튼 얘도 6.5위안 때 이제 거의 터치를 하려고 하고 있죠. 물론 중국은 지금 이제 뭐 거의 전 세계 버블을 이루는 세계 축 중에 주요 축 중에 하나니까 얘가 대장이니까 그렇게 얘가 위안화가 이렇게 약하게 금방 약세 전환으로 이렇게 올라오지는 않을 건데, 아무튼 라인에 터치를 했다라는 점 굉장히 좀 고무적인 현상이다. 좀 뭔가 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게 아니냐라고 의심 많이 해봐야 되겠죠. 6.5위안 잘 보시기 바랍니다. 6.5위안 잘 보시고요. 이건 역외 환율인데 아마 뭐 고시 환율도 오늘 좀 나오지 않았을까요? 고시 환율 어제 어떻게 됐나? 고시 환율은 뭐 그냥 큰 변화 없네요. 인민은행은 그냥 난 모르겠다 하고 쌩까고 있네요. 그냥 아무튼 역외 환율들은 움직이고 있다. 뭐 이런 모습 정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부분들 좀 봤고요. 기사들이 뭐 이런 게 나오고 있더라고요. 인플레 우려할 때 아니다. 통화 긴축론에 선 거다. 사실 이분들이 맞습니다. 이분들의 처지가 이해가 되긴 돼요. 이분들의 처지가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경제 상황이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부양책 써야 될 만큼 상황이 별로 좋지는 않은데, 근데 인플레이션이 자꾸 고개를 들고 있으니까 니네 긴축하는 거 아니야라고 시장이 우려를 하고 있고, 그런 우려를 잠재우기 위해서 이 파월 의장이나 한국의 이주열 총재나
둘 다 뭐 이런 이야기밖에 할 수 없죠, 그죠? 하지만 우리는 이분들의 이야기도 중요하지만은 숫자 보자, 숫자 잘 보자. 예. 예, 보시면은 뭐 구리값이라든가 뭐 국제유가라든가 이런 거 많이 오르고 있고 금리도 많이 오르고 있고 뭐 이런 점들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아마 금융시장에 충격을 줄 것이다. 여기 있는 이 중앙은행장 아저씨들 말도 절반쯤만 믿고 가시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이 정도 이야기를 하고 뭐 연은 총재는 뭐 그랬대요. 뭐 경제 전망 고려하면 10년물 금리 상승 적절하다고 하는데 주식시장은 아니래요. 네, 주식시장은 아니래요. 뭐 더 이상 뭐 별로 할 얘기 없고 아무튼 뭐 보겠습니다. 계속 지속되고 있죠. 네, 계속 어떤 불안감들은 지속이 되고 있고요. 아무튼 한국장인데 당연히 개파락 출발했을 거예요. 이 갭이 오늘 굉장히 크게 만들어졌습니다. 뭐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막 저 갭을 막 너무 많이 띄우고 이래가지고 아무튼 아직까지 오늘 뭐 지금 이렇게 현재 상황에서도 코스피 추세가 죽은 건 아니고 아직도 비추세 구간이에요. 아직도 비추세 구간인데 뭐 이런 상황에서 글쎄요 뭐 이렇게 21선 기울기라든가 이런 것들 유심히 보시면은 뭐 조금씩 좀 기울어 가고는 있다. 뭐 이런 점 정도 좀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풋옵션 죽이느냐 안 죽이느냐 굉장히 중요하죠. 예, 풋옵션 기준가를 죽이느냐 안 죽이느냐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금 풋옵션 기준가를 안 죽인 지 거의 한 뭐 1년 만에 안 죽이는 것 같아요. 거의 1년 동안 풋옵션 태어나기만 하면 기준가 다 죽여버리고 계속 짓밟았는데 거의 1년 만에 지금 이거 2주 넘었죠 이제. 2월 15일부터 한 2주 넘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2주째인데 2주째 안 죽고 있어요. 여러분들 시간 가치가 있는 옵션이 이렇게 안 죽으면 이거 무슨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거 뭐 대박 날 수도 있는 거죠. 이런 거 잘 봐야 되겠습니다. 추세 전환의 가능성이 높아는 지고 있는데 아직 추세 전환은 아니고요. 그죠? 아직 추세 전환 되지는 않았고 아무튼 뭐 지켜볼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악재는 지속되고 있다. 그죠? 악재 지속되고 있다. 금리 잘 보세요. 그죠? 미국 10년물 금리 잘 보시고 정크본드 금리가 같이 뛰는지 보시고 환율 같은 거 잘 체크해 보시고요. 이걸로 보면 좀 티가 나죠. 이걸로 보면 좀 과하구나라는 티가 좀 나죠. 오늘 환율 어제 종가에 비해서 14원 뭐 이렇게 오르고 있으니까 굉장히 좀 오늘 이게 심하긴 심합니다. 그러니까 또 다시 아마 어딘가 또 살짝 또 매크로 또 내려오려는 시도를 할 수는 있겠죠. 다만 어쨌든 지금 이 정도 그림이라면 최소한 원달러 환율이 뭐 이제는 여기 어딘가를 지지력을 테스트했었어야 되는데 여기서 올라갔다면 지금 이제 여기가 이제 든든한 지지선이 된 거죠. 지금 여기를 딛고 올라간 거니까 아무튼 지지력의 레벨이 올라왔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희일비할 거 없습니다. 그죠? 뭐 하루 오르고 하루 내린다고 특별히 뭐 그럴 거 없고요. 기준 잘 봅시다. 고버스 하시고 싶으신 분들 2040원에 잡으신 분들은 뭐 2040원부터 매집하신 분들은 걱정 없으실 거고 아무튼 2230원, 2240원 정도를 2, 3거래일 정도 넘어가 있어야 돼요. 2, 3거래일 정도 넘어가 있어야 이제 매수 가능하다. 그래야 추세 전환이다. 이런 이야기 드리고 있고 뭐 코스닥은 뭐 원래 추세 전환 돼서 원래 하락하고 있었으니까 제가 뭐 딱히 드릴 말씀 없을 것 같고요. 코스닥 인버스 같은 건 열심히 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 삼성전자 같은 거 잘 보셔야겠죠. 삼성전자 어디가 중요하겠습니까? 81,200원짜리 이거 붕괴시키면은 밑으로 한 10% 이상 아무것도 없다. 네. 지지선 없다. 뭐 이런 이야기 드리고요. 요즘 시장이 하여튼 개판입니다. 이게 그냥 이런 장에서는 솔직히 아예 추세가 어떻게 되기 전까지 아예 어떤 방향성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이런 장에는 아예 그냥 발을 안 담그시는 게 속 편할 수도 있어요. 이게 보시면 어제 이게 요즘 시장이 그냥 개판이에요. 보시면 2월 24일 날은 전 종목 하락하고요. 어제는 전 종목 상승하고 오늘도 전 종목 하락하고 있어요. 비추세 구간 안에서 이런 날에 계속 이런 거 딱히 기준도 없이 그냥 이거 계속 시장 보고 있으면은 이거 약간 마음만 왔다 갔다 합니다. 이거 그다지 그런 뭐 대단한 의미가 있는 건 아직까지는 아니거든요. 이게 어디를 붕괴시키고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아무튼 좀 차분해지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 보세요. 전 종목 다 올랐다, 전 종목 다 빠졌다. 이런 게 별로 이게 건전한 움직임은 아니죠. 아직까지 미국 주식시장도 뭐 이래저래 방향이 좀 애매하고 이러니까 그냥 이렇게 매일매일 파생상품 갖다 장난이나 치면서 이런 움직임들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움직임에 너무 막 기대하시거나 이러지 마시고
확실한 사인이 나오기까지 좀 기다려 보시라. 그나마 뭐 할만한 것들 몇 개 있죠. 그죠? 말씀드렸다시피 전환된 것들 하세요. 보시다시피 오늘 원달러 환율 1110원 넘어갔으니까 나 원달러 환율에 베팅할란다. 뭐 꼭 주식만으로 돈 벌어야 돼요. 그죠? 이것저것 다 할 수도 있잖아요. 환율에 베팅해서 돈 벌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제가 말씀드린 뭐 아예 채권 금리 상승에다 베팅을 하시든가요. 뭐 채권 금리 상승에 베팅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뭐 코스닥 인버스 저거는 추세 전환 됐으니까 코스닥 인버스 저런 거 뭐 좀 해보시든가요. 아무튼 추세 전환된 거, 확인된 거 하시는 게 좋겠다. 그죠? 뭐 이 정도 이야기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궁금한 거는 리플 남겨주시고요. 또 오늘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